췌장이 터진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소화기 질환과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효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췌장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혈당 조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위나 장처럼 소화만 담당하는 장기와 달리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까지 분비하죠. 그래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무너지고 피로와 체중 감소, 잦은 구토와 복통이 나타나며 결국 인슐린 주사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까지 진행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이 중요한 췌장을 매일 조금씩 가리고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5가지 음식은 의사들조차 가능하면 평생 피하라고 경고하는 최악의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장기간 섭취하면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베타세포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당뇨, 췌장염, 심지어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식품이죠. 광고에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시리얼 한 컵에는 평균 1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당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설탕뿐 아니라 옥수수 전분, 백미, 쌀가루 같은 고혈당 지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섭취 직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속적으로 혹사시키며 인슐린 분비세포인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췌장세포가 손상되면 평소보다 적은 양의 음식에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또한 시리얼에는 파뮤, 인공감미료, 합성향료 같은 저품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기적인 섭취 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췌장뿐 아니라 간과 심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시리얼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아침마다 시리얼과 가당 우유로 식사를 대체하던 환자분이 5년 만에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사례를 자주 봅니다. 식단을 바꾼 후에는 공복 혈당과 췌장효소 수치가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시리얼은 바쁜 아침을 위한 편리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통곡물 오트밀처럼 혈당 부담이 적고 영양이 풍부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리얼을 매일 먹는 습관은 단순히 혈당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췌장은 지속적인 과부하로 인해 점점 피로해지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은 물론 체내에 지방이 쌓이면서 내장 지방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 췌장은 남은 기능마저 소진하게 되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일 시리얼을 먹이는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췌장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혈당 스파이크에 취약합니다. 매일 아침 고당분 시리얼을 먹으면 성장기 장기와 대사 시스템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당분 시리얼을 매일 섭취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만, 인슐린 저항성, 조기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 역시 진료 중 12살 남자아이의 공복 혈당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았고 식단에서 시리얼을 빼고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시리얼은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통곡물빵 단백질 채소 조합으로 아침 식사를 바꿔주세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은 감자튀김입니다. 감자는 본래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를 기름에 튀기는 순간 췌장에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면 전분 구조가 변해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이는 췌장의 순간적인 인슐린 과다 분비를 요구하게 되고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튀김유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만들 때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 속에 산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성분들은 췌장뿐 아니라 간, 심혈관에도 강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췌장이 이런 감자튀김을 처리할 때는 혈당 조절과 지방 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염증 반응이 췌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급성만성 췌장염, 췌장암 위험이 증가하며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술과 함께 감자튀김을 먹으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알코올이 췌장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지방이 결합해 독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술과 고지방 튀김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급성 췌장염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숯불구이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즐거움이지만 숯불에 직접 굽는 방식은 췌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변형되며 생성되는 독성 화합물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장기적으로 섭취 시 췌장과 대장 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숯불구이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최대 6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숯불에 떨어져 생기는 연기가 고기에 다시 흡착되면 독성물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환자는 매주 2, 3회 숯불구이를 즐기던 습관 때문에 복통과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췌장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후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이미 췌장 기능의 일부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감자튀김과 숯불구이는 단순히 고지방 음식이라는 범주를 넘어 췌장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강력한 요인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찌거나 구워 먹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고 고기 섭취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질들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DNA 손상과 세포 변형을 촉진해 췌장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됩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고기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50에서 60% 증가한다는 역학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삼겹살, 갈비처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를 자주 구워 먹는 습관은 췌장 내부에 지방이 침착되는 췌장 지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 췌장 내 미세한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결국 지방 침착 염증 인슐린 분비 장애 혈당 상승 췌장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실제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자주 흡입하는 요리사나 고깃집 종사자들 사이에서 췌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기 속 독성 화합물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후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져 췌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보기엔 간편하고 푸짐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췌장 입장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제 탄수화물, 고지방, 고나트륨, 고당분, 인공 첨가물이 한 번에 들어있는 말 그대로 복합 스트레스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햄버거 빵은 대부분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 지수가 85 이상입니다. 이런 빵을 먹으면 소화와 동시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긴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빵과 함께 들어오는 케첩, 달콤한 소스, 심지어 세트로 먹는 탄산음료까지 한꺼번에 섭취되면서 혈당이 여러 차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췌장은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혈당 스파이크와 급격한 혈당 하락이 연이어 발생해 심한 피로감과 허기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햄버거의 패티 문제입니다. 소고기 패티는 단백질 공급원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기가 많은 부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튀긴 베이컨, 치즈,
마요네즈, 버터 소스 등이 더해지면 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1.5배에서 2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췌장은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하고 동시에 혈당 조절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심각한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세 번째로 햄버거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패티, 소스, 피클, 치즈까지 더하면 햄버거 한 개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 약 2000mg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췌장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을 유발해 췌장으로 가는 혈류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췌장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손상 회복이 지연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주 4회 이상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던 40대 남성이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경도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 뒤 재검했을 때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이미 일부 기능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패티 자체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소스류나 피클, 치즈까지 더해지면 햄버거 하나에 나트륨 1200mg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는 대부분 세트로 먹습니다. 감자튀김, 탄산음료까지 추가되면 췌장은 탄수화물, 당, 지방, 염분 순으로 동시다발적 처리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췌장은 항상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분해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지방간, 만성 췌장염,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떡볶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간식이지만 췌장에겐 너무 가혹한 음식입니다. 첫째, 떡은 대부분 찹쌀 또는 맵쌀 전분으로 만들어지며 당지수가 매우 높고 섬유질은 거의 없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둘째, 떡볶이 양념에는 고추장, 설탕, 물엿, 케첩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떡과 만나면 혈당 지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셋째, 여기에 튀김, 어묵, 만두까지 곁들여 먹으면 지방, 탄수화물, 당의 조합으로 췌장은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지방간 유발, 나아가 췌장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청소년 당뇨 환자 증가에 떡볶이 같은 고당지수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음식을 줄이는 것이 곧 췌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니어 건강지혜에서는 이렇게 나이 들어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을 전해드립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췌장 건강 지킵니다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